그럼 아까 강의에서 이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상담의 구성 요소 중에 그 상담 관계의 맥락이라는 거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상담 관계가 일어나는 세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상담의 구조,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상담에서 구조화를 한다 할 때는 주로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 외에도 또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그 상담의 구조 중에 그 공간과 시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하려고 해요. 일단은 그 상담이라는 거는 일정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상담도 주로 일정한 공간에서 일어나죠. 상담에서도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공간을 이번 주는 여기서 만나고 다음 주는 저기서 만나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담자는 상담에 들어올 때 대부분의 경우 뭐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상담에 올 리는 없겠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 상담에 주로 찾아와요. 상담의 어떤 이 구조는 상담의 안정성, 그러니까 영어로 stability라고 하죠. 상담의 안정성과 관련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공간을 가진 정해진 장소에서 항상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난다라는 것은 그 내담자가 자기 삶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 어, 어,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안정감을 상담에서 더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어, 또 공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돼요.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도 안전한 공간이어야 되겠죠. 근데 물리적인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또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때때로 이제 직업 상담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상담실이 아닌 칸막이 같은 경우 또 어떤 세팅에서는 방음이 되는 상담실이 아닌 칸막이를 두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이거는 사실 이 자기가 하는 말들이 상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되게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되는 거죠. 또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상담이라는 거는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 이거를 굉장히 준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상담자와 내담자가 일단 날짜를 세팅을 하게 되면 어, 그 날짜를 아주 좀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도 이런 면에서 굉장히 커미먼트를 하는 거죠. 다른 어떤 일들이 생기거나 해도 가능하면 이 상담 시간을 옮기거나 상담 요일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사정에 의해서 뭐 한 번, 어, 한두 번 이런 요일이나 시간이 변경되는 수도 있겠지만 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한 이제 내담자의 경우에는 내담자는 이제 어떤 내담자는 이 상담의 시간을 또 막 바꾸고자 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만큼 그 내담자의 삶의 불안정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담자가 그 상담 요일이나 시간을 바꾸려고 할 때 상담자가 그것을 내담자와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내담자의 요구에 상담자가 그 요일이나 시간을 다 자주 바꿔주는 것은 그것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상담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주 1회, 주 2회 이런 것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상태가 좀 더 심각한 내담자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 뭐 3회, 4회, 5회 이렇게까지도 만나요. 여러분 프로이드 들어봤죠? 프로이드가 심리치료를 할 때는 프로이드는 주 6회 어, 일요일, 주일을 빼고는 주 6회를 만났어요. 그러면서도 그 하루를 빼먹는 것, 그거 자체도 되게 아쉬워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어쨌든 그래서 이 일정한 요일, 월요일에 만나면 월요일, 화요일에 만나면 화요일,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계속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이건 이제 대상의 항상성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도 기여를 하는 부분인데, 그 대상 항상성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제 아기들을 살펴보면 이제 아기들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이렇게 엄마가 어리면 어릴수록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물건을 뒤에 딱 숨기잖아요. 등 뒤에 딱 숨기면 아기들은 그 물건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물건을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또 그 물건이 그냥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엄마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뒤에 뒀다, 보이지 않더라도 그 물건이 뒤에 있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런 그 모습을 아주 흔히 지켜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그 물건이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심상을 유지하기가 그런 능력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사람에 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일정한 심상, 이미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 대상,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일정한 이미지를 그 사람이 없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상담 관계에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만난다는 것은 그 상담자라는 그 이미지, 상담자가 그 만나지 못하던 시간에 상담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그 시간이 내담자한테는 보통 기능이 좋은 내담자한테는 별거 아니죠. 하지만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내담자한테는 상담자를 못 보는 그 일주일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담자의 그 잔상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일정한 간격, 내담자가 그 상담자가 없는 동안 그 심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것과도 이런 부분이 관련돼 있어요. 또 상담은 일정한 길이로 이루어지죠. 일정한 시간, 공간, 또 일정한 길이. 보통 45분에서 50분 상담이 진행돼요. 많은 경우에 50분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10분을 휴식하죠. 그래서 상담이 1시간 단위로 또 끊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역시 이제 이게 이제 뭐 오늘은 뭐 30분 할 말이 없어서 30분 상담하고 다음 회기는 뭐 할 말이 많아서 내담자가 얘기를 많이 해서 1시간 반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고무줄처럼
짧아졌다,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또 절대 안 돼요. 항상 같은 길이의 시간을 유지하는 것 역시 굉장히 안정성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사실 상담자들을 많이 보고 저 역시 상담을 하면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회기의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그게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런 어떤 일정한 길이를 지키는 것이 일정한 길이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면 이것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일정한 길이를 유지하는 거, 또 상담자의 이런 실제적인 필요가 있어요. 이제 상담자도 휴식도 해야 되고 상담 기록도 해야 되고 다음 회기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이런 이제 일정한 길이로 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상담의 구조라고 하면 이제 공간, 시간, 일정한 길이, 여기에 이제 상담의 비용, 이런 부분도 또 추가되기도 하죠. 이번에는 이제 상담의 목표라는 부분인데 이제 상담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이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상담에는 목표가 있죠. 상담을 찾아오는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도 목표가 있죠. 그 목표는 이제 대상이나 또 세팅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가진 문제에 따라서 다양한 목표를 잡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예방, 그렇죠? 상담에서 어떤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문제 해결. 아까 이제 내담자가 주관적인 고통이 있고 기능이 훼손됐고 대인관계 갈등과 또 고립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얘기했죠. 이런 부분에서 다 이제 향상 내담자의 어떤 부분 그런 부분들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또 이제 뭐 자기 돌봄 능력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포함될 수 있겠고. 그럼 문제 해결만 하면은 또 다 되느냐?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더 나아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더 심층적인 자기 이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단순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성격의 변화가 오고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실현, 자기 실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음, 시그문드 프로이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 상담의 목표를 일과 사랑, 이 두 가지 능력의 회복이라고 봤어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사랑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쌓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과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이런 치료의 심리적인 치료의 최종 목표라고 봤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뭐지? 먹고 뭐 뭐였죠? 그 줄리아 로버트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상담의 목표에서 하나만 더 좀 추가하면 상담의 목표가 이제 이런 이제 예방 문제 해결 성장과 같은 그런 목표도 있지만 또 이런 과정적인 목표가 있어요. 물론 이것들은 이제 내담자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물론 이것들이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꼭 그런 목표로 설정되지 않아도 상담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예를 자존감의 향상이라든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나 행동을 하게 된다든지 또 판단력, 또 현실 검증 능력이 향상된다든지 충동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든지 또 감정에 관한 부분이 향상된다든지 타인에 대한 그런 시각이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상담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래서 상담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둬요. 이런 과정적인 목표 그리고 이 과정적인 측면에서 내담자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항상 살펴보고 또 그 부분이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어떤 이론들은 더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가죠. 뭐 특히 정신분석이라든지 어, 또 대상관계 이론 이런 것들은 좀 더 이런 부분에 이런 이제 일반적인 상담에서 과정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이론에서는 더 전면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2강 조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는 상담의 정의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2강은 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상담 기술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상담 실습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리뷰하는 셈 치고 상담 기술을 왜냐하면 상담 기술을 사용할 때 상담의 과정에서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술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담이란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상담의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상담의 과정의 강의 기여는 상담이라는 건 초기, 중기, 종결기 이렇게 대부분 세 단계로 나눠요. 그리고 단계별로 과제가 있고 주로 사용되는 상담 기술이 있고 각 단계마다 상담자의 역할 및 또 상담자가 처하는 도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해요. 먼저 상담 과정. 상담 과정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기, 중기, 종결기로 세 단계로 나누는데 여러분이 상담 과정을 생각할 때 약간 비행기를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뭔가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나요? 뭔가 비행기가 아니라 좀 물고기 같으네요. 그러니까 우주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비행기의 어떤 이륙 그리고 비행, 착륙 이런 과정을 조금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비행기를 제주도 가봤어요? 제주도는 별로 1시간밖에 걸리지 않죠. 하지만 웬 준비가 그렇게 많은지 이륙하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실제 비행 시간은 짧아요. 이륙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착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실제 딱 비행기 타고 좀 이제 간다 싶으면 이제 내려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상담의 과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비행하는 그 중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행을 준비하는 그 비행에 들어가서 그 비행의 일정 고도에 올라가기까지 그 단계, 그 준비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착륙도 잘해야 돼요. 다 잘했어. 이륙도 잘하고 비행도 잘했어. 그런데 착륙에서 흔들려. 그러면 이게 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상담도 이 비행기의 이륙, 비행, 착륙 과정이랑 같은 맥락에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담 과정이 무슨 여기까지는 초기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기 과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우리는 종결기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뭐 딱 구분을 지어가지고 말을 하고 뭐 동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초기 과정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주로 중기 과정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거를 나타내는 사인들이 좀 있고 좀 이제 종결기에는 이런 사인들이 주로 있고 그다음에 종결기에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무사히 착륙한 이제 착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내담자는 진짜 이제는 상담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륙하고 비행하는 과정을 경험해 나가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상담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상담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상담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라는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각 가정의 어떤 주요 이슈, 주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상담자가 이해하고 있으면 상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상담에서 어떤 역동이 벌어질 때 그것이 이러이러한 것과 관련 이런 시기에 과제와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잘 촉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각 가정의 상담자 역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럼 초기부터 살펴볼까요? 초기 과정. 초기 과정에는 좀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초기가 상담자에게는 가장 부담이 되는 시기예요. 사실 내담자에게는 중기가 제일 힘들래나? 내담자에게도 쉬운 시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일단 결심을 어느 정도 결단을 해서 상담에 들어오긴 하지만 내담자 역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의심과 회의와 양가 감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담자도 상담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가야 되고 상담자도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가야 되고 이런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 플러스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포도 형성해야 되고 치료 세팅 구조화도 해야 되고 내담자의 문제도 빨리빨리 들어가지고 대충 그래도 이 문제가 내담자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됐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고 문제의 발생과 문제의 발생 그 발생 요인들 그 문제가 어떻게 돼서 유지되어 왔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 요인에는 내담자의 어떤 성장 배경 그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런 내가 한 가지 말하려고 그러다가 잠시 생각이 유지 그래서 지금 내담자의 어떤 이제 어려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례 개념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담 목표도 또 설정해야 되죠. 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죠. 상담 계획도 이제 이 사례 개념화와 목표에 따라서 상담 계획까지 수립해야 되죠. 이거 할 일이 되게 많아요.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또 가능하면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초기에 상담자가 조금 심리적인 부담이 크죠. 그리고 또 이제 첫 대면이니까 사실 이제 어떤 내담자가 올지도 모르고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이제 오는 또 불안감도 있어요. 초기 과정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초기 과정에서의 상담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것들인데
음, 어, 잠깐만요. 뭐 이게 이제 중요해. 탐색, 이해. 어, 문제를 잘 탐색해야 돼요. 문제를 잘 탐색해야지만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를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는 질문, 상담에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거. 또 내담자의 어떤 말을 반영하는 거. 또 요야, 또 감정의 반영. 이런 거는 굉장히 기초적, 기초적 기술이지만 기초적이라서 중요하지 않다. 중요성이 떨어진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기초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한 기술들이에요. 사실 전문 상담자를 요즘 이제 상담자들을 많이 봐도 이거를 잘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잘해도 정말 좋은 상담자라고 불릴 수 있어요. 요것만 잘하기도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주로 사용되고, 이제 초기 과정에서의 어떤 이제 상담자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칼 로저스 들어봤죠? 칼 로저스가 어떤 상담 이론을 개발했죠? 인간 중심. 우리말로는 인간 중심이라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는 client centered, 내담자 중심. 그러니까 이제 내담자의 철저히 포커스를 맞춘 그런 그 상담자의 세 가지 자질에 대해서 로저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뭘까요? 이거는 제가 얘기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찾아서 수업 시간에 같이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답을 준비해 오도록 해요. 상담자 역할은 이런 로저스가 얘기한 상담자의 세 가지 그런 어떤 자질, 그 자질 가지고 반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담자가 안전한 대상으로 인식돼야 돼요. 이 사람 세이프해. 내가 말하면 뭔가 받아줄 것 같아. 수용해줄 것 같아.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주고 수용해줄 것 같아. 또 안정적인 대상. 이 사람 불안정해. 보기만 해도 왔다 갔다 왜 이렇게 변화가 무쌍해,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상담자가 해줘야 돼요. 또 상담자가 내담자가 상담자의 전문성. 그럼 뭐 안전하고 안정적이면 되냐? 그건 아니죠. 상담자는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친구는 아니에요. 상담자는 전문성을 가져야 돼. 여기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지 진정한 아까 우리 무슨 동맹이라 그랬죠? 치료 동맹. 치료 동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기 과정의 상담자 역할,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초기 과정의 도전. 초기 과정에는 어떤 도전들이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담자도 이 불안이 커요. 처음 낯선 세팅, 낯선 사람, 내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죠. 상담이란 것 자체가. 상담자도 또 불안이 커요. 과연 어떤 내담자일까? 내가 이 사람이랑 커넥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자격이 되는 걸까? 뭐 등등의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죠. 내담자의 양가 감정, 아까 얘기한 부분들. 그럼 이번에는 잠깐만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보죠. 중기과정은 다음